백댄서로 연예계에 입문해 혼성그룹 코요테의 멤버로 크게 주목받은 백가 백성현. 댄서였기 때문에 어머니 아버지가 모니터를 하시긴 하셔도 이렇게 찾아가는 거였는데 이제 제가 주인공이 되니까 텔레비에 나오니까 한 많이 울었어요. 정말로 정말로. 그리고 청천벽력 같은 뇌종양 판정. 그 생사의 갈림길에서 아들은 살아 돌아왔습니다. 뇌종양 이거는 이유도 없대요. 그냥 걸리는 병이라고 하니까 조금 되게 억울했어요. 최근엔 사업으로 연매출 24억 대박을 낸 자랑스러운 아들. 모자 갈등의 불씨는 돈이었습니다. 완전 밑빠진 독이죠. 거기다 뭘 주는 거는 제가 이만큼을 주면 이것도 어차피 이만큼은 다 이런 식으로 나갈 거고. 밑빠진 독에 물 붓기를 줘봤어? 밑빠진 독에 물 붓기? 아니잖아. 쓰던 가락이 있잖아요. 쓰던 가락이. 섭섭한 게 많은 엄마와 그게 답답한 아들. 엄마 아들 백성현이 없어졌어. 나도 좀 이해해달라고. 내가 엄마한테 부탁하는 거야. 나도 좀 이해해줘. 나 1억짜리 백 사줘. 이것도 아니잖아. 나는 머리가 깨져서 아팠을 때도 엄마한테 얘기 안 했어. 거짓말하고 엄마 걱정할까봐. 엄마는 다 얘기하잖아. 몸 조금만 아파도 다 아파. 넌 엄마가 아픈데 어쩌고저쩌고. 여자야. 난 남자야. 엄마보다 덜 살았어. 대화가 안 되잖아, 엄마랑. 입만 열었다 하면 사단이 납니다. 서로 왕래를 끊은 지 2달. 꼬인 실타래를 어떻게 풀어야 할까요? 태국행 비행기 안. 오해를 풀자고 시작한 여행인데 어머니 차이정 여사 표정이 좋지가 않습니다. 한 비행기 안에서 말하는 5시간 반을 이러고 간다는 자체도 우습고. 아까부터 얼굴을 안 보여주는 아들 백가. 그러게요. 이럴 거면 왜 이 먼 나라까지 왔을까요? 비위가 상할 대로 상해버린 차 여사님. 그러나 눈은 애타게 아들을 찾아 헤맵니다. 한참이 지난 후에야 어머니를 찾아온 백가. 밥 먹었어? 아이씨, 이런 데 오는데 엄마 혼자서 비행기에서 애 찾아다 애가 있어야지. 조그만 애도 아닌데 왜 안 보여? 기내식도 안 먹고 그냥 타자마자 잠들어서 도착해서 뺐어요.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밥 안 먹었다니까 금세 코끝이 찡하네 진짜. 진짜 현숙이 언니 생각나네. 코끝이 찡하네요 정말로. 기대 반, 두려움 반. 엄마랑 처음으로 여행이니까 혹시 무슨 문제나 뭐 트러블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조금 있는데. 어머니와 2달 동안 연락 없이 지내다가 여기 와서 처음 본다는 아들. 그런데 백가 씨, 너무 긴장한 거 아니에요? 아들과 단둘이 온 첫 해외여행. 차 여사 가방 속엔 뭐가 들었을까요? 차 여사님, 이게 다 뭡니까? 정말 화려한데요? 설마 안방에 화장대를 통째로 옮겨오신 건 아니죠? 모자가는 여행이 정말 처음이잖아요. 초보 티를 낸 거죠. 또 백가하고 사실은 이 마음속에 풀지 못한 뭔가가 있어서 만약에 그것이 풀렸을 때는 저 화사한 옷 입고 사진도 찍어보고 많은 부푼 꿈을 가진 그런 옷이에요. 아들은 과연 차 여사의 이런 마음을 알까요? 아이고, 차 여사님.
아드님 짐 좀 보세요. 백가가 챙겨온 건 얇은 티셔츠 몇 장과 전문가용 카메라가 전부인데요. 있는 동안에 엄마랑 좀 기분이 풀리면은 멋진 사진을 좀 찍어드리려고 큰 용기를 낸 거죠. 오랜만에 동네 마트를 찾은 차 여사. 아들 백가와 사이가 틀어진 후로는 장을 볼 기분도 영 나지 않았다는데요. 식구들 먹일 반찬거리를 고르다 보니 저절로 마음이 울컥합니다. 우리 상현이가 참 전을 좋아해요. 꼬지 전을. 난 눈물 날라고. 난 참 좋았는데 같이 장도 보고. 어느 날 왜 이렇게 사이가 우리가 벌어졌는지 모르겠네요. 같이 장을 볼 만큼 다정하고 애교가 많았던 딸 같은 아들과 말도 안 섞고 지낸 지 2달. 차 여사는 그런 아들을 영영 잃어버린 것만 같아 속이 상합니다. 사실 차 여사 입장에서 춤을 잘 추는 힙합 가수 백가는 자신의 작품이었습니다. 하지만 끼 많은 아들의 생각은 조금 다릅니다. 그때 친구들 중에서는 제일 잘 췄어요. 그때 당시 때는 친구들 중에서는 그 힙합이란 장르에서는 제일 잘, 그냥 제가 이렇게 말하면 웃기는데 그냥 다 이렇게 인정해 줬었어요. 네, 그래서 어디 가도 백성현은 춤 잘 추는 애. 그나마 똘망한 엄마니까 우리나라 백댄서들이 다 거쳐가는 문나이트 사장까지 눈 껌뻑해서 오빠 해갖고 내가 뭐 그런 걸 좋아하는 반문화의 여왕도 아니고 내가 술도 먹을지도 모르고 춤도 출지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데 내가 단지 즐겁자고. 한류 가수 비와 연습생 시절부터 친구였고 그 인연으로 비의 백댄서로도 활동했던 백가 백성현. 2004년 드디어 백가는 코요테의 멤버로 가수 데뷔를 합니다. 가수 데뷔 후 첫 방송 무대는 백가한테도 차 여사한테도 잊을 수 없는 기억입니다. 백댄서 하는 거를 이제 몇 번 봤어요. 그것도 나는 웃겼어. 근데 일단은 텔레비에 나오니까 한 많이 울었어요. 정말로. 전에는 댄서였기 때문에 어머니 아버지가 모니터를 하시긴 하셔도 이렇게 찾아가는 거였는데 이제 제가 주인공이 되니까 그때 엄마 아빠 통화할 때 엄마 아빠 너무 좋아하셨던 그 기억이 나요. 젊은 사람들이 많이 찾는 홍대 앞. 캠핑을 컨셉으로 한 이 고깃집은 가수 비와 배우 김태희의 데이트 장소로 유명세를 탄 곳인데요. 이렇게 잘 나가는 고깃집 사장이 바로 백가입니다. 가게에서 일하는 사람들 중에 가장 바쁜 사람도 백가입니다. 5시, 6시부터요. 끝날 때는 뭐 늦게까지 할 때는 3시까지 있고요. 보통 1시 뭐 정도. 하루 24시간이 모자란다는 백가. 그런데 백가 씨, 왜 이렇게 열심히 삽니까? 나쁘지 않게 되는 정도예요. 사실 좀 그냥 그래서 더 열심히 하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뭐 될 때 또 열심히 해야 되는 것도 있고 좀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하고. 연매출 24억, 가수와 사업가로 자수성가한 백가. 모자 사이에 금이 간 건 백가가 방송에서 가난한 시절 이야기를 하면서부터입니다. 얘는 왜 그런 얘기를 했는지 그때 참 힘들었어요. 우리 남편이랑 나랑 죽을 뻔했어요. 너무 놀래고 창피해서 자존심 상하고 우리의 잊었던 또 나만의 아픔이었던 그런 치부가 드러나고. 설마 그것 때문에 아예 연락을 안 하는 건 좀 이해가 안 가고요. 그래서 진짜 모르겠어요. 전 정말 왜 연락을 안 하고 있는지. 연락 드려도
안 받으시고. 소년 백가의 마음에 깊은 상흔을 남겼던 가난. 하지만 이제는 그 상처를 제법 극복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냥 솔직하게 말한 거거든요. 어릴 때 좀 가난하게 살았던 시절이 있어요. 근데 그것들에 대한 트라우마들이 좀 강하게 남아 있어서 그렇게 안 살고 싶어서 열심히 사는 거다라고 얘기했고, 그 힘들었던 시절 얘기는 그 잠깐 그거 한 건데, 마치 제가 나와서 계속 그런 뭐 감성팔이 한 것처럼 엄마가 생각하신다고 하면 반은 이해가 가는데 또 반은 이해가 안 가요. 이른 새벽 가게 일을 마친 백가가 본업으로 돌아옵니다. 그 사이에 작곡해 둔 곡만 100여 곡. 올겨울 발표를 앞둔 곡도 있습니다. 춤을 잘 추는 건 알았지만 작곡은 좀 의외죠. 얘가 이런 음악을 만들어? 가 아마 맞을 거예요. 제가 지금 이거는 그냥 느낌상 만드는 건데요. 그럼 제대로 한 곡 들어볼까요? 그날이 오면 너를 절대 놓지 않을 거야 하고서 한 두세 번쯤 아마 난 덩어리쯤 내가 널 처음 봤을 알면 알수록 재능도 매력도 많은 대견한 아들 백가. 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백가 인생의 일대 전환점은 2009년에 받은 뇌종양 수술이었습니다. 7시간에 걸친 대수술 끝에 뇌 속에 있던 주먹만한 혹을 떼어낸 백가. 그때 엄마가 막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돈 못 줘서 미안하다고. 네? 괜찮다고 했거든요, 저는. 근데 그런 건 있었죠. 그냥 툭 던지는 느낌으로, 와, 내가 만약에 좀 못 빌렸으면 나 어떻게 하려고 그랬지, 우리 엄마 아빠는? 만약에 내가 아닌 누군가가 또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제가 아니면 누구도 그걸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 때문에 제가 더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 무서운 뇌종양을 이겨내고 무대로 다시 돌아온 백가는 오늘도 누구보다 열정적으로 춤추고 노래합니다. 생과 사의 갈림길에서 수술비까지 홀로 감당해야 했던 백가. 하지만 섭섭했을 그 마음을 차마 어머니한테 꺼내 보이진 못했습니다. 부녀회의 날 저녁, 차 여사가 부녀회 회원들과 회식으로 왔습니다. 언제 어디서든 위풍당당한 차 여사님. 오늘도 통큰 안주로 맏언니 노릇을 톡톡히 합니다. 미아요. 감사해요. 동네 제일의 입당꾼들이 모였으니 자식 자랑, 남편 자랑이 빠질 수는 없죠. 이거 사주고 물방울 다이아는 결혼 반지고. 결혼 반지예요. 시선 끌기에 성공한 신상 반지. 자, 드시와요. 댄싱 가면 죽어버려요. 오. 이렇게 보니 차 여사의 패션은 정말 반지 하나까지 화려한데요. 배합을 잘해요, 옷을요. 우리 같은 스타일이 아니야. 우리는 그냥 이렇게 사는데. 저희 엄마 피아노 전공하신 분이고 그래서 꼭 멋쟁이셨어요. 어렸을 때부터 제가 봤던 엄마는 1년 52주인데 52주를 똑같은 옷을 입었던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언니네 부모님 얘기를 딱 하는 순간, 아, 그게 더 대단하구나. 근데 난 그게 딱 오는데, 그냥. 느낌으로 그냥. 씀씀이가 남다른 차 여사. 아들은 과연 어떻게 볼까요? 완전 밑빠진 독이죠. 거기다 뭘 주는 거는 제가 이만큼을 주면 이것도 어차피 이만큼은 다 이런 식으로 나갈 거고, 아끼라고 되게 많이 말씀드렸는데도 아직 못 고치신 것 같아요. 그거 어째 평생 그렇게 하셨는데 어떻게 고쳐요? 밑빠진 독에 물 붓기를 줘봤어? 밑빠진 독에 물 붓기? 아니잖아. 쓰던 가락이 있잖아요. 쓰던 가락이.
없이 산다 하더라도 쓰던 가락이 있잖아. 태국 여행 이틀째 차 여사가 또 아들을 찾아 나섭니다. 약속 시간 지키지 않는 거 너무 짜증나. 거의. 인기척이 없는 아들방. 안 볼 때나 하지, 안 볼 때나 하지. 아. 차 여사님 잘 참았습니다. 2시간 후 참 어디서 말이야 시간 약속을 우습게 알아. 이제는 1시간에 그 약속에 대해서 미안하면 안 했잖아요.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냥 민망하게 나오자마자. 방귀 낀 놈이 성낸다고 지금이 딱 그 상황이네요. 이번에도 꾹 참고 넘기는 차 여사. 그런데 엄마 옷이 또 바뀌었네. 이거 할 때 뭐 입고 이거 할 때 뭐 입고 동네 마실 나가는 용, 잠옷 이런 식으로 설정을 다 정한 다음에 그렇게 옷을 챙기다 보니까 갈 때 2 트렁크를 들고 다니는 옷을. 여전히 마음의 문을 닫고 있는 아들. 차창 밖으로 방콕의 명물이 보입니다. 에메랄드 궁전이라는 이름값을 하듯 이 궁전의 지붕과 기둥은 온통 황금과 보석으로 장식돼 있습니다. 황금 보기를 돌같이 하랬잖아요. 황금 보기를 돌같이 하라는 말은 그게 정말 쉽지 않으니까 나온 말일 텐데요. 차 여사님, 정말 황금이 돌처럼 보이세요? 전물 생심이 왜 있겠어요? 그 고사성어가 왜 있겠어요? 저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백가 씨, 왜 그래요? 아니요, 괜찮. 이 정도는 뭐 처음이니까 또 하나는 못할 것 같아요. 황금을 원 없이 보고 온 오후 2달 전 둘 사이를 멀어지게 한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돈처럼 치사한 게 없어. 부모 자식 간이고 부부가 아니고 돈으로 인해서 의리가 상하고 돈돈돈하는 엄마로만 꼭 얘기가 되고. 뭐를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진짜 나 안 쉬고 일했잖아 엄마. 엄마가 그 방송 보면서 굉장히 화가 났었어. 그러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아니 저게 무슨 엄마를 죽이자고 하는 거야 아빠를 죽이자고 하는 거야. 나는 어릴 때부터 난 죽어도 저렇게 살지 말아야지. 내 자식들한테 저런 환경에서 저렇게 살게 만들지 말아야지 해서 정말로 그렇게 열심히 살고 있는 거고. 백성이 형 그렇게 되기까지가 왜 그런 나를 이게 지금 방송에 뭐 우리 집 그런 팁으로 내지 않는다. 왜 그런 상황이 됐냐는 알지 않아 성이. 아니까 내가 말하는 거야. 엄마를 원망하는 게 아니라 왜 그건 엄마만 그래. 나는 엄마를 원망하는 게 아니라 누구도 원망하는 게 아니야. 또 눈물이 터지고 마는 차 여사. 우리 힘들고 어려웠을 때가 아니라 엄마가 나한테 그렇게 상처 주는 말할 때가 엄마가 싫다면 저 그럴 때 싫어. 자식 끊어, 연 끊어, 안 봐. 쟤 죽을 때까지 나 이제 안 봐. 이런 말인데 누가 어떤 자식이 아유 우리 엄마 좋아요. 성현이를 너무너무 사랑하고 좋아하는데 왜 성현이는 내 진심을 몰라줘. 알아달라고는 안 하지만 참 모르고 지나치고. 그런 거 그렇게 말하면 안 돼 엄마는. 그게 위험한 아니라 발언하지 마 엄마. 아니 무슨 얘기를 하는 거야 도대체. 나 지금 이해할 수가 없네. 아니 내가 지금 설명을 다 했잖아. 그렇게 산 게 25년 전 얘기야. 그치? 어릴 때 그치? 25년 전이야. 세월이 지났지? 이제는 묻으면 안 될까? 묻어도 돼. 묻고 살아. 둘의 대화는 매번 이런 식입니다. 어머니는 섭섭함에 눈물이 그치지 않는데요. 차분차분히 설명을 다 해가면서 이해할 수 있게끔 얘기를 했는데도 엄마는 뭔가 조금 탐탁지 않은 상태로 지금 가버리셨잖아요. 어떻게 100% 만족을 제가 시켜드릴 수도 없고 저는요. 제가 엄마 그만큼 재량이 안 돼요. 하지만 정확하게 저는 제 뜻과 의사를 전달 드린 것 같아서 말하고 나니까 좀 시원한 것 같아요. 우리 때는
모르겠어요. 감히 엄마 아빠한테. 근데 지금은 참 좋아졌네요. 좋아졌다고 얘기해야 되나? 저렇게 동그랗게 눈 뜨고 얘기하는 게. 모자 사이 마음의 골은 이렇게나 깊습니다. 차 여사가 사뭇 송크란 배에 오릅니다. 아들 백가는 그 사이 어머니와 목소리를 높였던 일도 잊어버렸습니다. 맹그로브 숲 사이로 난 긴 수로를 따라 수상 가옥들이 질비합니다. 수로 끝에 있는 바다가 이곳 사람들의 텃밭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생긴 구경거리가 있습니다. 저 소반에 원숭이 들어가. 저 원숭이야? 수백, 수천 마리의 원숭이들이 열매처럼 매달려 있는 맹글로브 숲. 이 원숭이들이야말로 맹글로브 숲의 진정한 주인이라고 하는데요. 배에 같이 탄 소년이 원숭이들 쪽으로 바나나를 집어 던집니다. 바나나를 맛있게 먹는 원숭이들. 그런데 이 바나나엔 작은 비밀이 하나 숨겨져 있습니다. 사람들이 맹글로브 숲의 원숭이들에게 바나나를 던져 한눈을 팔게 하고 흙탕 물속으로 잠수까지 하는 건 간절하게 지키고 싶은 게 있기 때문이라는데요. 바로 이 꼬막입니다. 이거 일하는 거 힘들지 않아요? 아버지를 도와 꼬막 채취를 하는 소녀는 이제 겨우 10살. 어른 한 사람 몫을 거뜬히 해냅니다. 우와, 보시면 엄마 이거 봐, 한국 꼬막하고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근데 수온이 있어갖고 안에가 따뜻해요, 애들이. 아버지와 함께 일하는 소년의 모습에 차 여사의 장난기가 동합니다. 아빠랑 한번 와서 이렇게 꼬막 잡아보지? 그러지 말고 엄마가 아빠랑 가서 잡아보죠. 부부지간에. 10살 이때 처음으로 이제 돈을 벌었죠. 네. 5학년 때지, 5학년 때지. 아니 그러니까 나는 어릴 때부터 돈 벌었단 아들 말에 잔뜩 예민해진 차 여사. 10살인지 11살인지 헷갈릴 때가 있단 말이야, 엄마. 그거 갖고 나한테 뭐라고 하지 마요. 한 살 차이 헷갈리는 거 같고. 초등학교 때 어쨌든 요맘때 제 나이 또래였는데요. 그때 이제 신문 배달 학교 끝나고 했었어요. 처음으로 이제 돈을 벌었죠. 근데 어떤 그게 뭐 어떤 집안 형편 이런 게 아니라 갖고 싶은 게 너무 많았는데 엄마 잘 안 사주는 거예요. 그래갖고 아이 내가 내 돈 벌어 사야겠다. 어린 단순한 마음으로. 그 당시 때 초등학생한테 한 3, 4만 원 돈이 큰 돈이잖아요. 그때 막 떡볶이 50원, 100원일 때니까. 그래도 그렇게 돈을 벌고 나니까 그거 안 거죠. 내가 열심히 일해서 벌면은 이만큼 이제 대가가 오는구나. 네, 그때 그걸 느낀 것 같아요. 나 지금 안 할래요. 더 이상 안 할래. 다시 냉전입니다. 아들과 어머니는 이 넓은 수로처럼 좁혀지지 않는 서로의 입장만 확인하고 말았습니다. 입장 차이랑 느껴지는 게 다르기 때문에. 왜냐면 또 어머니는 그 상황이 왔을 때 헤쳐나가시려고 열심히 일을 하셨던 상황이셨고, 어쨌든 엄마한테는 잊고 싶은 기억인지라 계속 더 어머니가 더 유독 더 그렇게 하시는 것도 있지 않았나 싶기도 하고. 백가가 지금 이렇게 저 마음속 저 멀리 엄마에 대한 그런 섭섭함이 있고 내가 힘들었다는 걸 막 이렇게 다 떼내려고 하는데 지가 무슨 소년가장 같이 그럼 엄마 아빠는 가만히 있었냐고 말도 안 되는 것 같이 지가 무슨 9살 10살에 우리를 먹여 살린 것처럼.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시장으로 들어가는 입구입니다. 평범해 보이는 이곳에 대체 뭐가 있길래 그런 무시무시한 이름이 붙은 걸까요?
아무리 봐도 그냥 시골 장터. 그런데 이런 데서도 길 잃어버리는 사람은 나오죠. 어디 갔냐? 아우 나 별걸 다 속색여 하고 시장통 와서도. 차 여사님 애 타는 줄 모르는 아들은 이러고 있습니다. 사실 백가는 사진으로도 이미 실력을 인정받은 프로 작가죠. 아우 어디 갔다 왔어? 엄마가 얼마나 깜짝 놀랐는데. 종소리와 함께 상인들이 분주해집니다. 채 5분도 안 돼서 순식간에 좌판이 사라지고 곧이어 시장 복판으로 열차가 들어옵니다. 야, 이거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시장 맞네요. 우와, 바로 앞에 있어요. 아유 다쳤니? 아유 저기 다쳤어. 아, 괜찮아, 그만. 아유 엄마 다쳐도 돼. 너 조심해. 엄마 갔던데? 뭐 앞으로 가. 앞으로 가. 오. 열차가 지나가자마자 다시 시장으로 변하는 기차역. 세상에 세상에. 차 여사는 아직도 아들 걱정입니다. 가끔 가. 나는 지금도 얘를 보는 순간에도 심장이 벌렁벌렁 뛰었어요. 아까 표현은 못했을 뿐이지 울컥도 했거든. 아이고 혹시라도. 내일 모레 마흔인 아들도 늘 우물가에 내놓은 어린애처럼 걱정하는 게 어머니죠. 오토바이를 본 차 여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값비싼 오토바이도 차 여사 눈엔 그저 위험한 장난감일 뿐인데요. 우리 성인이도 이런 거 있었어. 아우 난 아니야. 나는 오토바이 아니야. 난 오토바이 무서워. 어머니 마음을 모르는 척하는 아들. 아니야. 넌 뭐야? 뭐가? 이거 쓰고 이거 탄다고? 아니야. 아이, 오늘 사진 좀 찍으러 다닐 건데. 날씨가 너무 더우니까. 고집을 세우는 아들 때문에 차 여사가 폭발합니다. 아니 무슨 치킨 배달 갈 일 있어 여기 와서 괜찮아. 이거 동네 얌전하게 헬멧 딱 끼고 있네. 하지 말라고. 아, 괜찮다고. 아이고 차 여사님, 여기서 이러시면 안 돼요. 정말로 오토바이 사고는 그렇잖아요. 한번 사고는 났다며 정말 크게 다치지 않으면 사망에도 이르는데 왜 여기까지 와서도 아들 지키려다가 본인이 먼저 지쳐버린 어머니. 덕분에 아들은 이 화창한 오후 숙소에 발이 묶여버렸습니다. 저의 단짝이 여기 들어있네요. 이 사람 가수 B 맞죠? 지훈이 화보라던가 뭐 여러 가지 지훈이 관련된 촬영들 많이 하다 보니까 둘이서 호흡도 잘 맞고 아무래도. 가수 B, 백가의 절친인 월드스타인데요. 백가의 카메라는 이렇듯 우리 시대 최고의 스타, 그들의 내면을 포착해 왔습니다. 세계 배낭여행객들의 천국으로 불리는 카오산 거리. 탱크 말고 없는 것이 없다는 이곳에서 차 여사와 백가를 동시에 사로잡은 건 가발 가게입니다. 수십 가지 색의 레게머리 가발을 파는 곳이라는데요. 가발 앞에서 모자는 말 그대로 동상이모. 됐어 그냥 가. 여기까지 와서 그냥 가. 시끄러워. 이거 전당포 같던 머리예요. 이 머리 그 당시 레게머리 파마하는데 80만 원인가? 그래갖고 엄마 목걸이 빌려갖고 쓱 나가더니 그거 전당포 맡겨서 보태가지고 이런 머리 했었어요. 레게머리 이런 거. 그래갖고 머리 감지도 못하고 젓가락이나 이쑤시개를 뻑뻑 긁던 거. 아유 이게 또 여기서 또 이게 죽을라고 이게 진짜. 나이가 지금
40을 바라보는데 이런 머리하고서 철렁철렁 나왔는데 어느 집 딸 가진 부모가 엄마 우리 사이감 하겠냐고. 제대로 못 씻으면 냄새 예술이에요. 어우, no thank you. 네 개 머리를 사는데 실패한 백가가 이번엔 피어싱 가게로 들어갑니다. 형형색색 화려하긴 한데 백가 씨, 이거 정말 할 겁니까? 이때 밖에서 수상한 낌새를 눈치챈 차 여사. 뭐 한대요? 아니야, 이거 뭐 보는 거야. 아이쿠 백가 씨, 이러다 큰일 나요. 어디 하는 거야? 아니야 이거 엄마 티 안 나는 거야 조그만 거. 지난번에도 죽 먹고 랄랄랄랄랄라 해놓고 좀 잘해볼까 해갖고 해고까지 와갖고 그렇게 엄마가 싫어하는 것만 골라 해. 그래놓고 엄마는 말이 많니 엄마는 뭐 같더니 짜증나. 거리를 빠져나가는 내내 모자는 다시 말이 없습니다. 차 여사가 아들 동네에 떴습니다. 아들이 없는 틈을 타서 살림살이만 잠깐 보고 갈 생각입니다. 집에 있어 없어 영아? 없어? 어디 60년대 집이지 이게 지금 요즘 시대에 누가 아니 왜 마당 있는 집 구한다고. 아유 정말로 못 살겠네. 어머 깜짝이야. 아우 깜짝이야. 아들 하는 게 미우니까 키우는 개도 미운 차 여사. 집안엔 아들 대신 아들 후배가 있습니다. 세상에 집합 고라지 하고는 얘 요즘 뭐 해 먹고 살았니? 어? 얘 뭐 해 먹고 사니 형? 다이어트 한대요. 다이어트? 다이어트 같은 소리 하고 앉아있네. 아들이 굶고 있다는 말에 챙겨온 밑반찬을 꺼내놓는 차 여사. 모두가 아들 백가가 좋아하는 것들입니다. 아들의 냉장고엔 변변한 음식이 하나도 없습니다. 어머니는 연락을 끊어버린 지난 시간들이 후회됩니다. 제대로 먹는 건지 아유 참나. 아이고. 차 여사가 팔을 걷어붙이고 설거지부터 시작합니다. 아들 집엔 자신의 손길이 꼭 필요하다는 차 여사. 한두 시간 만에 집안이 깔끔해졌습니다. 이러니 잔소리를 안 할 수 없다는 차 여사. 자식은 소유물이 아니라는데 저는 착각을 하고 살아요. 나는 자식이 내 소유물인 줄 알아요. 그래서 백성현, 백가라는 그 아이를 놓고 할 때는 이 세상 최고예요. 22살 어린 나이에 엄마가 된 차 여사는 첫 아들인 백가에게 인생을 걸었습니다. 나 너무 예뻐서 나는 우리 애 누가 훔쳐갈까 봐 맨날 그딴 고민만 했다니까. 그래서 집에 못 있었던 거예요. 학교에서 살았던 거야. 그래서 선생님이 교실 앞에 좀 있지 말고 데려가 있으라고. 학교에 좀 무서운 선배들도 선생님들도 백성현은 내가 건드리면 안 되는 애? 왜? 엄마 때문에. 엄마가 워낙 극성이고 워낙 모성애가 강해갖고 난리가 나니까 저 입장에서는 그게 이제 굉장히 불편하고 부담스럽고 싫은 거였죠. 치맛바람이라는 소리까지 들으며 있는 정성 없는 정성을 다 쏟았던 아들이 뇌종양에 걸리고 수술비마저 푼푼히 내줄 수 없었을 때 그 마음이 오죽했을까요? 지금도 그때 일을 생각하면 어머니라서 더 가슴이 미어집니다. 주마등처럼 이렇게 스쳐가는 거 있지. 아기 때부터
우리 상현이 처음 태어나서 놀랬던 거 너무 이뻐갖고 병원이 뒤집혔던 거부터 별게 다 미안한 거야. 참 많이 울었네. 그때 참 많이 울었어. 오늘은 바다로 나가기로 한 날인데요. 차 여사님 심사가 뒤틀려 있습니다. 아우 진짜 이거. 엄마 기분 풀고 이거 마셔. 엄마 스타일로 아주 꿀물이야. 지각을 해놓고도 대수롭지 않은 듯 행동하는 태도가 더 못마땅한 차 여사. 안 늦겠다고 하면 되는데 뭘 거기다 대고 또 뭐 어쩌고 저쩌고. 엄마잖아. 엄마잖아. 아 그러니까 이런 것도 하지 마. 막 이런 것 좀 하지 마.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엄마야말로 지금 나이 먹고. 엄마야, 아니 그러니까 나이 먹고 이런 거 하지 말라고. 진짜 이게 뭐냐고. 엄마 자식인 거 아는데 사람들 있고 이런 하나는 좀 그런 거 좀 줄이고 엄마도 욕도 좀 줄이고 이제 좀 그렇게 해줘. 내가 엄마한테 욕해? 울겠고. 엄마한테 욕하냐고 내가. 엄마한테 욕하면 이 땀방가 야 알지도 못하고 꼭 상을 열받게 그냥 시간 하나 지켰으면 이런 일 없잖아. 돌발 상황에 당황한 아들. 무슨 장동건이나 배용준 됐으면 큰일 날 뻔했어. 차 여사는 분이 가라앉질 않는데요. 아, 물아통 터져. 우리 성현이도 이렇게 풋풋한 싹이었는데 이렇게 이뻤었는데 어릴 때 그 순수했던 거 엄마가 최고고 엄마만 따랐던 그런 백성현을 찾고 싶어요. 모자는 등을 돌린 채 말이 없습니다. 몸보다 마음이 더 지쳐버린 차 여사. 마음이 힘들기는 아들 빽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육지에서 배로 2시간 반. 평생을 바다를 떠돌며 살아간다는 바다 집시 못켄족의 배가 보입니다. 사와디카, 사와디카, 하이. 바다가 보내는 신호를 잘 읽어서 쓰나미 때도 살아남았다는 전설의 부족. 사와디카. 차 여사를 가장 반갑게 맞아준 이는 이 배의 안주인입니다. 빽가까지 배에 오르고 드디어 출발! 목켄족에게 배는 집이자 창고이고 은행이자 병원입니다. 그래서 결혼해서 아이가 있어도 배가 없으면 분가를 못한다는 목켄족. 아이들이 참 순수해 보이는데요. 어린 시절 가난을 뼈아프게 경험한 빽가는 목켄족의 욕심 없는 삶에 관심이 많습니다. 저기 나왔다. 땡볕에서 걷어올린 그물 속에 든 작고 값싼 물고기들. 수상시장에 내다 팔면 우리 돈으로 일당 5,000원짜리 벌이라고 합니다. 한편 배 위 주방에선 사티카, 사티카. 아우 여기서 이걸로 밥했나? 뜨겁고 비좁은 배에서 가족들을 위해 그 모든 걸 견디는 목켄족 여인. 극한 상황에서도 웃음을 잃지 않는 모습에서 차 여사는 느끼는 게 참 많습니다. 여자로서 정말로 내 꿈은 이게 아닌데 라고 생각했을 때는 어떡할까. 아들이 내 마음을 몰라주고 나만이 소유하고 싶은 내 아들을 위해서 전쟁 아닌 전쟁을 치르고 이곳까지 왔는데 이분은 참 이곳에서 어떻게 견딜까. 최고야. 엄마가 이 시대의 진정한 엄마예요. 차 여사가 진심을 전하는 사이 식사 시간이 됐습니다. 숫자도 시계도 없는 목켄족은 오직 배꼽 시계대로 움직이는데요.
손님들 덕에 귀한 쌀밥을 먹게 된 아이들. 아들 하나가 쌀밥을 흘리자 아버지가 얼른 챙겨줍니다. 그 모습을 놓치지 않는 차 여사. 자식을 둔 마음이란 다 이런 거겠죠. 백가 엄마나 여기 이 아이 이름은 모르지만 이 엄마나 똑같아요. 엄마 마음은. 아까 이 엄마 생선 튀겨서 아이 입에 밥하는데 생선 떨어지니까 또 얼른 아빠한테 사인해서 여기 있던 생선 아이 입에 넣게끔 하는 거 보면서 아, 참 나는 행복한 바보였구나. 목현족과 작별할 시간. 감사해요. 감사해요. 야, 엄마 안녕. 아쉬움에 쉽게 떠나지 못하는 두 사람. 목현족의 배는 다시 무역의 바다로 나아갑니다. 라농의 명소인 그라스힐로 가는 길. 화산이 만든 붉은 황무지엔 엄마와 아들 단 둘뿐입니다. 아, 날 데리고 어디를 끌고 가는 거야? 아, 저 위에 언덕 꼭대기 여기 올라가야지. 가서 사진 찍고 해야지. 왔는데 많이 왔잖아. 좀만 더 가면 돼. 저만치 앞서가는 젊은 아들은 아직 모릅니다. 자식을 향한 눈먼 사랑의 인생을 걸었던 철없는 엄마의 너무도 외롭고 힘겨웠던 모정의 길을. 요거 하고 힘들어? 이게 요거냐? 차 여사가 포기하려는 순간 아유, 최고네. 아들이 슬쩍 잡아준 손. 차 여사 마음이 봄눈 녹듯합니다. 참 오랜만에 잡아봤구나. 참 좋았어요. 근데 의지가 됐어요. 왜 뭉클뭉클했나 이제 알겠다. 기자네. 차갑게 얼어붙었던 마음이 녹아내린 건 백가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손을 한번 잡았을 뿐인데 말이죠. 다 왔네. 아, 봐봐. 여기 다 들여다 보이잖아. 저 길 위로 둘이 함께 걸어온 세월이 보입니다. 이 정도는 해줘야지. 어? 가슴 속 응어리를 멀리 날려버린 두 사람. 두 달 만에 다시 다정한 아들로 돌아온 백가가 발병이 난 차 여사를 위해 찾은 온천. 아들이 차 여사 발에 연고를 발라줍니다. 아들 때문에 늘 고단했을 어머니의 발. 엄마 근데 옛날에 그거 다 없어졌네. 뒤에 이거 다 원래 갈라졌던 거. 옛날에 여기 살이 없었어요. 다 갈라졌었는데. 백가가 준비한 선물을 공개합니다. 한국 돌아가서 더 이거 연장하고 싶지 않으니까 여기쯤에서 이제 서로 화해하고. 엄마 해장국 잘 끓이잖아. 엄마 해장국집을 하면 어떨까. 엄마 야금야금 주면 그거 다 또 없어지고 그럴 것 같아서 그 돈 다 모아놨어. 그래서 올해 엄마 이 차여사 사장님 하나 만들어 드리려고. 백가 엄마 이런 거 말고 차 사장님 이제 타이틀 달게 해드리려고. 엄마도 이제 나 조금 이뻐해주고 이제 막 마음이 없는 소리 하지 말고. 알았지? 사랑해요. 알고 보면 언제나 내 팬이었던 어머니와 아들. 지금 이 순간도 다 사랑입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